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겼지만 한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명의 경관이 관절을 에워싼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대한민국 모습은 국가가 너무나 위험하게 분열됐다는 걸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구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운명은 정해진 듯 보인다. 한국 야당과 여당은 토론과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 최근 윤석열 지지층이 늘어나지만 윤석열을 구하지는 못하고 나라는 더욱 투쟁적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민의 갈라진 반응으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속된 혼란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서 한국은행이 오늘 또 이자율을 내려도 투자가들은 한국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LA 산불은 말이 이상하지만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어제 일기예보가 다행히 안 맞아서 바람이 강하지 않았지만 오늘 바람은 강해진다는 경고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지옥이 찾아왔다고 묘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갤러리 주인은 그 파라다이스에서 전시할 작품 200여 점을 그대로 날려보내고 강철 작품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튼 산불 지역인 엘타디나에서는 대피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한 채 이웃을 지키는 일종의 민병대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불길에 도망치지 않고 본인의 집을 구했다면 이웃집 세 채도 구했을 것이라면서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불침범을 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틀째 장관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시작된 핏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많은 스캔들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준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에 그를 쳐다보지도 않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면서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표를 던진다는 의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국무장관과 법무장관 등 6명의 청문회가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인준될 게 거의 확실하고 법무장관 지명자에게는 법에 충성할 것인가 트럼프에 충성할 것인가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고별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고별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록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트럼프 취임식에 안 간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9% 상승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 이자율이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것임을 반영합니다.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금 그리고 앞으로를 보도를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의 시각에서 본 것 그리고 영국 언론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내용이야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의 미국이라는 미국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였죠. 체포됐었던 그때부터 한국 뉴스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자세히 아셨겠지만 그저 한 2, 3분 정도는 어떻게 됐는가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로 이제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도대체 가장 한국에 정통한 해외의 기자들은 이 내용의 탄핵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가 그들의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했고 밤중에 보니까 공수처 3층에 불이 켜 있고 하던데요. 원래는 이 내용을 해외에서 강조합니다. 수사관이 철수를 하면은
경호원과 함께 대통령이 공수처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였죠.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 제안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 집행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건 이제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한 거죠. 질문이 200페이지였답니다. 200페이지에 전부 답변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하니까 묵비권은 수사를 하는 팀에서 가장 어려운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게다대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명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증거로 채택이 될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눈에 띄는 것은 경호원들이 첫 번째 1월 3일이었었죠. 그때와는 달리 눈에 띄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이미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이 공수처에서도 얘기했고 경찰에서도 얘기했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시사 전문가마다 전부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연금 다 뭐 못 받아도 괜찮으냐.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통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1분 40초 정도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뭐 라이브로 할 것처럼 했는데 미리 녹화를 했죠. 뭐 간단합니다. 다 방송마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남긴 이게 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호원과 경찰 간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신문 받는데 동의했다. 자발적인 이런 것처럼 돼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수사 그리고 뭐 이런 영장 같은 것들이 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그의 운명은 정해진 듯 보인다.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8시간 동안 신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영장 또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또다시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으로 모든 해외의 전문가들도 봅니다. 뭐 20일 안에 그렇게 되면 기소를 해야지 되고 뭐 기소되고 나서 뭐 구속영장 또 청구를 하고 등등 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어제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론이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하고 경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라이브로 그때 이제 속보를 전하잖아요. 뉴욕타임스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사에 또 레이티스트를 얹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보다 조금 더 지났을 때 그 전에 이제 야당에서 탄핵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아니 대통령 탄핵 요건이 돼야지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서울이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항복시키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입니다. 항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집행관들 한 3,000명 정도를 동원해야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권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서로 믿지 못하고 뭐 나가겠다고 해도 체포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과 또 정치적인 그 적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감정,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 뿌리 깊은 정치적인 양극화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퇴각했던 언덕 요새처럼 된 여기서 경찰과의 뭐 대결 끝에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보고 듣고 하는 박성민 씨 정치 컨설턴트 이분의 말을 인용을 했네요. 법원이 체포 당연히 이제 뭐 허용할 것 같고 탄핵도 다른 내용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는 차기 대통령감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어제 30몇 명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갔었죠.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든 그런 지지층에 의지하려는 사람들 말하자면 미국과 대비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소되고 뭐 되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그를 굉장히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지자들이 나에게도 투표를 해줘야지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신문을 받고 그 가운데서 국가는 점점 커지는 정치적인 분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없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요. 이런 일이 참 드뭅니다. 이 최상원 특파원 서울지국장이 직접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본인이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우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한국도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또 야당과의 긴장, 계엄령 선포로 정점이 됐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Like other democracies, South Korea has been suffering deepen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re was a growing tension between Yoon's government and opposition. The political tension culminated i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As soon as Mr. Yoon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국회에 했지만 그 계엄령은 6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열 하루 뒤에 탄핵이 됐었고 여러분도 한번 쭉 돌아보시면 3일, 14일 그렇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체포와 탄핵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하면서 그가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 트럼프 시대의 상징을 붙잡고 있다. Stop the Steal, 부정선거라는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has die-hard supporters among all the Die Hard Supporter라고 they 하죠. are calling for his return. 대부분 나이 들었다고 And they are 얘기하네요. calling his impeachment null and void. They are also holding iconic symbols of Trump era, including the Stop the Steal sign. Even now he is detained. It's not clear whether his supporters will. 네, 이 서포터들이 지금 이제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는데도 과연 이걸 이제 그냥 말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쟁을 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다짐들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치가 무너졌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1분 40초짜리 영상에서 한 말을 지지자들이 되풀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대조적인 장면이 한국에 정말 깊어지는 양극화를 보여주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또 막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은 이거는 장기간의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태가 한국을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집어넣는데 대단한 정치적인 양극화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 깊어진다. 야당은 헌정질서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당은 탄핵과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통령 망신 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뉴욕타임스가 지적합니다.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아무리 봐도 토론을 하거나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 그 사이에 여당의 지지율은 어떤 이유로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 이쪽을 보던 저쪽을 보던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제는 너무나 주목한 날이라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지금 상태는 정치 드라마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컨텐션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핵이 되느냐.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라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But the biggest point of contention right now is whether Yoon Suk-yeol should be formally removed or not. There are some people worrying, what if either side of political crisis will not accept the decision that's going to be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in coming weeks. Depending on how the court is going to rule, there could be more uncertainty and tension.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많은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뒤로 뭐 몇 개월, 뭐 60일 뒤에 뭐 선거가 치러지고 그런데 지금 최상원 특파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더 불확실성과 긴장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지금 대통령 체포로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딱 결론을 짓습니다. 3,000명의 경찰이 그의 관저를 침입했는데 이게 한국 대통령은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원래 한국 대통령이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탄핵되거나 뭐 심지어 암살당하거나 그런데 하지만 어제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은 없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최상훈 특파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쭉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합니다. 이번에 뭐 그 체포될 때 등등등 경호원들 뭐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다 이번 체포로 한국 국가기관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대치는 끝났죠. 충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마의 결말과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하고 앞으로 이제 그 구속하고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심리가 오늘인가요? 1월 16일 맞네요. 피고인 출석 여부하고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제일 강한 그런 본인들은 신문, 제가 볼 땐 잡지 이 이코노미스트는 지속되는 한국의 이 같은 그 혼란이 국가에 너무나 부담을 주는데 경제 전문이기 때문에 원래 출발이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월 달에 88.4, 11월 달에 100.7에서 많이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게요. 코비드 19 시작한 이후에 한 달 그 내려간 폭으로는 가장 크답니다. 실업률도 11월 달에 2.7%였는데 12월 달에 12월 3일이 계엄령 6시간 선포한 날이죠. 3.7%로 상승해서 2021년 중반 이후 최고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2017년 때 그때 이제 탄핵 이후에 외국인의 투자가 그 다음 탄핵되고 다음 분기에 거의 40%가 줄어들었답니다. 현재의 위기도 투자가들을 똑같이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이네요. 16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연속 지금 이자율 내리는 거죠. 12월 27일에는 또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고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가 추가로 경기 부양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 대행이요. 권한 대행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또 이제 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그 결집될수록 국가의 정치는 더욱 양극화가 된다. 지금 많은 그 한국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체포되면은 뭐 그리 정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건 뭐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라든가 다 보면은 알 수는 있는 건데 왠지 외국에서 보는 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 보는 게 조금 더 냉철할 수 있겠죠. 한국인의 다수가 그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지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더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갤럽 코리아 64%가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대다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은 75%였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32%는 그가 직무에 복귀해야지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점이 앞에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한국의 그 양극화는 더 깊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통령,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한 달 전 24%에서 34%로 올랐고, 오히려 갤럽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데 1% 국민의힘이 아래라든가 어떤 경우는 1% 위라든가 이런데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48%에서 한 달 전 지금 36%로 떨어졌다.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지지율 같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이건 지금 뭐 아무리 점점 수치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계엄하고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봤는데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같은 지지층의 결집도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도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그 정치적인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해지든지 구해지지 않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한국의 국가적인 갈등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로스앤젤레스 산불, 오늘은 산불의 피해보다는 산불 이후에 우리가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튼 산불이 일어난 엘터디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같은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미국의 지금 상원에서 장관 지명자들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웃라인만이라도 전해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한국은 지금 야당과 여당이 뭐 서로 토론을 한다던가 협상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지금의 시점이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또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동 특사 이름이 뭐였죠? 중동 수석 고문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브렛 맥커트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쪽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 이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가는 대통령의 중동 고문과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대통령의 새로 딱 그 결정을 한 중동 특사가 계속 지난주부터 도하에 머물면서 이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됐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관계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있나요? 한 98명 정도 인질이 잡혀 있고 그 가운데 7명은 미국인인데 휴전을 한다는 것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 인질을 석방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휴전도 중요하고 인질도 중요하고 하는 건데 절차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투표를 한 번, 두 번 하고 있고 그러면 빠르면 오늘이 수요일이죠. 빠르면 금요일부터 휴전이 될 수 있고 인질도 풀려날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또 들어오면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 이건 뭐 나가는 대통령에게도 좋은 뉴스겠지만 나가는 대통령보다는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너무나 큰 뉴스입니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말이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정말 이거 축하한다. 뭐 이런 메시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곧 풀려날 것이다. 인질 협상에서 곧 풀려날 겁니다. 땡큐. 이제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뭐 보도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 거고요. LA 산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일기예보가 안 맞는 걸 이렇게 좋아했었던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있는데 이렇게 큰 마음으로 좋아하는 때는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어제 바람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약했고 오늘은 좀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좀 긴장을 해야지 되는데요. 뭐 숨지신 분 또 늘어났잖아요. 25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바람을 기다려서 빨리 와서 왔다 가라 하는 지금 이 상태인데 오늘 알타디나와 그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쪽에 그 스토리를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타디나에서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서 집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위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있고 제가 엘타디나에 가봐서 눈으로 봐서 아는데 정말 골목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약탈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니까 이 엘타디나 주민들이 그 명령을 대피 명령을 거부하고 어차피 정부가 내 집을 안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키겠어. 또 다른 불씨가 날아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총까지 9mm 총까지 차고 민병대죠. 일종의 그런 그 에론 러블리라는 53세의 변호사 이분과 뭐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서부 시대의 거친 땅에 서 있는 느낌이다. 그것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불탄 잔재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분.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브 애나 맥리라는 분. 이분은 이제 그 태양 무슨 발전기 같은 태양열로 하는 발전기 같은 게 다행히 있어서 냉장고를 여러 대를 가동하기 충분했답니다. 냉장고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불타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뭐 집이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웃 주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평소에 준비성이 있어서요. 지하실에 아니 이렇게 많이 60갤런의 먹을 물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정수기도 있고 샤워용 따뜻한 물이 나오는 탱크도 있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웃이 정말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배웠다. 이분은 오디오 장비 사업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산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지붕에를 또 콘크리트로 이렇게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집이 안전한지 모르겠다. 이분 집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요. 집 다 망가지고 했어도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허락해 주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막아서 여기 가보면 막혀있고 여기 가보면 막혀있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 지금까지는 살짝 봐줘서 음식 같은 것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배달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지키는 그런 뭐 방위군이 됐던 누가 됐던 이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그 전달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저항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끝까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얼만큼이라도 지키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벽난로 하나만 남은 앞에 말씀드린 그 변호사 루벨리라는 변호사요. 이분은 벽난로만 남아있고 그리고 레몬트리가 참 강하더군요. 굉장히 살아있는 레몬트리들이 있는데 이분 집의 레몬트리는 까맣게 숯덩이처럼 돼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본인이 지금 후회를 한답니다. 잔디밭에 그리고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피를 거부하고 막 불을 껐는데 본인은 대피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능한 한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의 집들뿐만이 아니라 옆집도 불을 끄려고 밤새도록 불씨를 이제 막 껐는데 나도 여기에 남아서 내 집을 구했다면 적어도 내 이웃집 세 채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8일 동안 이 불씨에서 계속 이제 또 불이 또 일어나고 하는데 내 집은 탔지만 남의 집이라도 이웃집이라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비 서는 게 나에게 어떤 목적의식이라든가 뭐 삶의 가치를 준다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무튼 뭐 어떠한 뭐 물품 같은 것은 더 이상 배달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떻게 사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이런 스토리들이 실렸고요. 로스버리오 페사디나 거기 가깝잖아요. 이 엘타디나에서 로스버리 완전히 텐트 시리가 됐습니다. 텐트가
홈리스 피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텐트 시리가 거기 돼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에디슨사 지금 뭐 고소한다고 뭐 한인 변호사도 여러 가지 그 준비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뭐 maybe 뭐 시도 고소할지 모르죠. 엘타디나의 경우는 LA 시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퍼시픽 팰리세이즈로 오면은 여기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죠. 파라다이스가 헬이 됐다. 드러지 리포트의 그 헤드라인인데요. 어떤 분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갤러리가 많죠. 선셋 블루버드에도 있고 멜로즈에도 있고. 근데 이분이 런 리블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갤러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 전시를 하려고 집에 이제 늘 뭐 작품이 많지 않겠어요? 앤디 워홀 작품이 20점이 다 탔답니다.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대피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앤디 워홀 그 뭐 현대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캔 하나 그려놓으면은 그 사람의 그 캔이 엄청나게 막 비싸지고 이런 그런 세 개를 딱 챙겼답니다. 그런데 바로 언덕 앞에서 불이 났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 놓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에 돌아가 보니까 그 앤디 워홀의 20작품과 그 밖에 많은 그 다른 뭐 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200여 점을 함께 다 잃어버렸답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지만 남았네요. 잔해 구덩입니다. 이 본인이 버렸어야지만 됐던 이런 작품들을 막 잔해를 찾고 있는 거죠. 포홈 같은 것을 해야지 되니까 뭐 책상 뒤에 뭐가 있었는데 거실에는 무슨 뭐가 있었는데 지하실에는 뭐 미키마우스, 슈퍼맨 뭐 등등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딱 예술작품 한 점이 남았답니다. 마이클 베니스트가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품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죠? 손잡고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인데 조금 부분적으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상태는 뭐 기울어져 있긴 했지만 상태는 비교적 뭐 이럴 때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딱 그 정도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나가 나에게 희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지금 게리 뮤지엄은 그 방어를 많이 그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그 대비가 됐지만 뭐 게리 뮤지엄은 또 이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시장과 주지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공격 받고 있고요. 뭐 주지사보다는 시장이 더 받고 있고 오스카 시상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들려요. 그 대신에 이제 피해자들을 돕자 하는 무슨 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메가 콘서트 같은 것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에 비해서 뭐 뉴스맥스 같은 데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올림픽을 치러 올림픽을 레드시로 시리로 옮겨야지 돼.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LA 산불은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오늘의 바람에 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온통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마무리를 져서 이제 인질들도 풀려날 수 있고 빠르면 금요일에 휴전이 이제 집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청문회였어요. 청문회였는데 오늘 청문회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청문회는 이게 짧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성입니다. 이제 조상들이 쿠바계잖아요. 이 사람은 쿠바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죽어도 싫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 중동 전쟁 같은 것을 다뤄야지 되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연방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 되는 것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초의 히스패닉계 쿠바계 국무장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팜폰디 법무장관 지명자는 이 맥 게이츠라는 사람이 처음에 온갖 스캔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 지명자로 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되지 미성년자 어린아이 이런 성폭행 같은 것도 있는데 돈 주고 매춘하고 미성년자에게 이건 안 되지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안 되지 그러나 증거가 있어요.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이 팜본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플로리다주에서 뭐 검찰총장도 했고 검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법무장관 지명자의 손색이 없는 그런 그 지명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 전에도 플로리다주의 검찰총장 때도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법과 트럼프가 있을 때 미국 법에 충성할 것인가? 트럼프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예산 관리국장 러셀 바우트,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 또 에너지부 장관이 저는 인터레스팅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 라이시라고 프래킹 컴퍼니요. 펜실베니아에서 중요한 그런 그 프래킹 컴퍼니 리버티 에너지라는 곳의 CEO인데 이 사람은요. 이 오일 같은 거 위험하지 않다 하면서 막 마시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기후 변화를 부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기후 변화 부정한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 받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션 더피라는 교통부 장관 지명자 오늘 이렇게 6명이 인준 청문회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잠시 뒤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거든요. 다우지수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던데요. 655 비슷하네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는데 나스닥도 지금 408포인트, S&P 500도 95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또 은행이 여러 가지 수익 매출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나와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핵심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상승세는 좀 약해졌습니다. 약해지긴 했지만 상승하긴 했어요. 경제가 그냥 건전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요. 콜 그 물가지수가 인덱스가 3.2% 상승, 다우지수는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2%입니다. 그리고 11월 달보다도 약간 그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에 비해서 0.4%가 올랐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은 0.3% 상승 아닐까 했는데 이거는 예상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플레이션은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예상과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나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모두 다 예상치보다 약간 밑돌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사람들도 있고 가솔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3.4%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먹는 케이크라든가 과자, 우유, 탈지 분유 같은 것, 통닭, 치킨, 그리고 그라운드 비프 같은 것, 또 무슨 돼지고기, 전부 지난해보다 쌉니다. 계란도 지난해보다 3.2% 가격 싸다고 하는데 어제 저는 올게닉 계란 한 판에 $6 얼마 주고 샀는데요. 그리고 생선은 0.8% 비싸졌고 항공료는 지난해보다 3.9% 비싸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가 이거 1% 이상이잖아요. 600포인트 이상이면 한 1.5% 조금 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나스닥도 1.5% 정도 아니었나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큰 은행들이요. 지난해 그 4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그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리그룹 전부 주식값이 많게는 4.9%부터 이게 골드만삭스예요. 그리고 시리그룹도 4%, 웰스파고도 4%, 전부 이자 수익이 더 높아진다던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보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지고 나서 지금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나 봐요. 5억 달러를 지금 모았다고 하는데요.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다 취임식과 연관, 현대도 $100만 냈다고 하고 하죠. 200만 달러인가요? 100만 달러인가요?
100만 달러겠죠? 다른 회사들도 다 100만 달러 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뭐 코카콜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슨 어워드를 준대요. CEO 어워드를. CEO 어워드가 늘 있었는가 본데 이걸 대통령에게 준 건 처음이랍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잘 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건데 나는 잘 보일 필요 없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때 만약에 참석했다면 미셸 오바마가 아마도 제가 상상하는데 남자들이 바깥에 앉으니까 트럼프 앉고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앉고 그리고 옆에 미셸 오바마가 앉고 버락 오바마가 앉지 않았을까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바깥에 그 멜라니아 트럼프가 앉고 그 바깥에서 하나 안쪽으로 트럼프가 앉고 미셸 오바마가 앉아서 바로 트럼프와 오바마가 붙어서 앉게 된 거죠. 원래는 남자 이렇게 붙이지는 잘 않는데 이 자리 구조상으로 봤을 때 바깥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그때도 트럼프와 어쨌든 멜라니아 트럼프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같이 앉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일정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무슨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이번에도 오바마는 취임식에 참석하는데 미셸 오바마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는다고만 했는데 미셸 오바마가 지난번에 그 선거할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아니 어떻게 미국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럴 수는 없다라고 연설도 했었고 그동안에는 뭐 제일 1차적으로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트럼프니까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는 또 미셸 오바마 여사는 남편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본인이 일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미국의 구조였다면 maybe 이 대통령까지는 아니었어도 엄청난 일을 했을 겁니다. 남편보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모자란 게 있어야죠. 하버드 법대 같이 나왔고 무슨 뭐 큰 병원에서 엄청나게 일 잘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에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정신 이런 것도 강하고 결국은 이런 얘기죠. 남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도 성차별적인 발언, 행동, 인종차별적이고 몇 년 동안 트럼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의 제한적이고 좁은 세계관 때문에 열심히 뭐 성공한 사람들 흑인이면 본인들 흑인이자 여기에 대한 반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난 절대로 같이 앉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 있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오바마도 얼마나 트럼프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카터 장례식에서는 서로 좋게 그 매너상으로가 됐던 아니면 케미스트리가 맞았던 뭔가를 남들이 국민들이 볼 때 두 대통령이 앉아서 얼굴도 눈길도 안 마주친다.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했잖아요. 저는 잘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미셸 오바마나 버락 오바마나 전부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카멜라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축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지만 또 공화당과 의견 차이가 깊지만 민주주의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 하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하한다는 의미가 그 사람이 당선돼서 모든 일을 다 잘못할 때 그래도 잘했어요라고 무조건 긍정한다는 의미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뭐 나가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할 만큼은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아니다. 미셸 오바마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네요. 잘 알려진 사람 중에서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떠날 때 항상 국민에게 고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별사를 하고 고별사 내용은 미리 발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오늘 이제 뭐 어떠한 그 레터 하나를 했는데 역사는 결국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 가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고별 연설을 하는데 고별 연설을 할 때 물론 모든 대통령들이 내가 뭘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이런 점이 아쉽다 하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같은 것도 합니다. 이게 조지 워싱턴 때부터 미국의 역사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들어오는 대통령과 뭐 어떤 그 편지를 뭐 남겨두고 백악관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그냥 늘 있는 이벤트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뭘 잘했다 하는 것도 있고 뭐를 반성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도전이 올 것이다 하는 경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부시죠. 국가 경제로 번영했잖아요. 이거 세계적인 입지 이만큼 됐는데 약화시키지 말라. 부시 대통령은 좀 나중에 물러날 때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권력 넘긴 사람이죠. 경제적인 불평등, 인종차별, 뭐 폐쇄적인 사고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고 제일 국제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별사에서 굿바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가자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고 그리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저는 얼핏 생각나는데 하나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감 시한을 정했다는 거. 이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 취임하기 전에.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졌다는 것. 그러면서 또다시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생각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